합격 해커스. 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2023년 지방직까지 시험이 완료가 됐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 지방직 서울시 시험이 전년도에 비해서 뽑는 인원수가 많이 줄다 보니 사실 처음부터 의욕이 좀 떨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단지 이번 전반적 경제 관련 시험은요,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아주 쉽게 출제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가령 계산 문제가 5문항 정도로 대폭 줄었고요. 대부분이 이제 간단한 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사실 변별력 차원에서 20번 문항에서 그 저감 비용 문제가 나왔지만 이 역시 쌤의 그 공간모로 특강에서 이미 다뤘던 유사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지 않았나. 단지 이제 그 정도를 감안하고 앞쪽에서 이잘 기간 구조도 우리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만은 요까지 감안한다면 1개 내지 2개 정도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해설 갑니다. 자, 부정적 외부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령 명령 통제들의 직접 규제라든지 우리 코즈 정리에 따르면 우리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가 소유권이 미확립됐기 때문이나 받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립시키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정세 차원에서 피고세 당연히 방안이 될 수 있죠. 하지만 1번에 보시면 우리 통상 자유경쟁을 통해서 시장경제가 기획되더라도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발생했을 때 배상하지 않음으로써 왜곡이 생기는 것을 우리 부정적 외부 효과라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쟁을 촉진시킨다 해서 이것이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죠.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아서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열등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열등제는요, 소득 탄력도가 음의 값을 가졌죠. 자, 그 다음 우리 대체 효과는 상식으로 풀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비싸다, 줄인다. 맞습니다. 그런데 소득 효과는요, 실질 소득의 변동으로 풀면 되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열등제니까 소비는 줄어야 되죠. 그래서 증가라 했으니 틀렸습니다. 답은 바로 3번인데요. 4번 보시면 모든 재화의 대체 효과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런데 소득 효과는요, 자, 분명히 우리 3번에서 보다시피 떨어졌는데 실질 소득 늘었음에도 소비량이 줄어야 됩니다. 따라서 떨어질 때 떨어졌으니 같은 방향이죠. 소득 효과는 플러스다. 또는 소탄이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봤습니다. 소효는 플러스다. 이렇게 봐도 좋죠. 어쨌든 열등제는 대체와 소득이 반대 방향 정확히 맞네요. 3번 틀려 정답이고요. 자, 우리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고용률을 물었어요.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자,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이 합이니까 400과 100을 더해서 500만 명이 되겠습니다. 자, 취업자 수는요,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수를 빼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300만 명이 됩니다. 곱하기 100을 통해서 구할 수 있죠. 이거 없어지면 300을 5로 나누면 60%가 되죠. 정확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우리 어느 기업의 생산함수가 CD형으로 주어져 있고요. 임금과 임대료가 각각 12와 4로 주어져 있습니다. 비용 최소화를 위한 노동과 자본의 최적 투입 비율은, 우린 이미 공식도 알고 있어요. CD형일 땐 이런 공식으로 풀었었죠. 자, 뭐였습니까? 비용 C를, 자, 노동이니까 임금 12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 알파와 베타 합 5죠. 자, 우리 노동 쪽은 알파 쪽이니까 3을 둡니다. 따라서 요 3과 요 12가 소거돼서 4가 되면 20분의 C가 되네요. 따라서 C는 20L로 풀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K는요, 비용 C를요, 자, 임대료 4로 나눴습니다. 자, 전체 합이 5고요. 베타가 2니까 5분의 1 곱해서 풀 수 있죠. 자, 요렇게
이렇게 소거하면 여기가 2가 됩니다. 따라서 10분의 C, C는 10K가 됩니다. 같은 C니까 이게 같아야 되죠. 따라서 10K는 20L인, 자 10으로 나누면 K는 2L이 되면 알 수 있죠. 따라서 자본은 노동에 몇 배요? 2배를 투입하자. 자본을 노동에 2배 투입하자. 정확히 3번이 답입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 시험장에선 탄부선, 탄해손이에요. 자, 분명히 종량세부가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맞는 말 골라봐라.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 자, 분명히 탄력도가 클수록 부담 후 준다 그랬습니다. 반비례입니다. 수요 쪽이 작으니까요, 소비자가 어떻습니까? 부담이 커야 됩니다. 자, 우리 부담 커지는 쪽 누굽니까? 소비자. 그래서 가는 소비자가 되고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클수록 보조금 혜택이 커진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탄해손이죠. 탄력적일수록요. 자, 우리 혜택은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니까 공급자 혜택은 적어야 됩니다. 따라서 큰 쪽은 소비자죠. 그래서 나 역시 소비자가 된다. 그래서 둘 다 소비자.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시험은요, 특히 객관식은 안정적으로 빨리 푸는 작전이 중요한 겁니다. 답은 1번. 자, 6번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우리 완경에서 장기 균형 때 문제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 장기 평균 비용 함수를 통해서 막 구하려고 했는데,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장기 균형이 아니에요. 따라서 일반처럼 구하는데 시장 수요 공급 주어졌으니까 두 개가 뭐 하면 됩니까? 일치하면 됩니다. 따라서 650, 120P와 120P를 일치시키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130P죠? 650을 130 나누면 얼마 나옵니까? P는 5가 됨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아무 데나 5를 대입해 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600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시장에서는요, 현재 시장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는 포인트에서, 자, 시장 균형 가격은 얼마요? 5가 됐고요. 거래량은 600이 됐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 시장 가격을, 자, 분명히 개별 기업은 프라이스 테이커니까 수용해야 되죠? 따라서 개별 기업의 가격도 역시 얼마입니까? 5가 되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개별 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 뭡니까? PMC잖아요. PMC. 그래서 P는 이미 5로 구했고요. MC만 구하면 되죠? 미분하면 돼요. 얼마입니까? 자, 20분의 Q제곱이니까 10분의 Q가 되죠? 따라서 두 개를 일치시키시면 가볍게 Q는 50이 나와요. 그래서 개별 기업 수량은 5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자, 분명히 몇 개 기업이 존재 가능합니까? 600을 분명히 50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12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 수는 10이다. 자, 그러면 이제 각 기업의 이윤도 한번 구해보면요, TR에서 TC를 빼면 되죠. TR은요, P 곱하기 Q. 자, P가 얼마 나왔었습니까? 좀 전에 이제 5 나왔죠. Q는 50이에요. 곱하면 250입니다. 여기서 250. 그 다음 TC는요, 대입하면 되죠. 100 더하기, 자, 이 Q에다 25를 대입하면 50 곱하기 50, 50을 대입하죠. Q 50이니까. 자, 그래서 50 곱하기 50을 20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나씩 소거돼요. 자, 우리 250을 반 나누면 125입니다. 따라서 100을 더하면 225. 250에서 225 빼면 얼마입니까? 25. 그래서 이유는 25가 된다. 정답 2번이 됐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7번입니다. 이거 수업 때, 기본 수업 때부터 많이 해드렸던 중요 내용이었었죠. 자, 고정비용이 존재하고 평균 가변비용 곡선이 U장을 띌 때, 분명히 평균 총비용, 자, 분명히 평균 비용도 U장을 띱니다. 띄지 않을 수도 있다.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평균 가변비용이 최저가 됐어요. 자, AVC가
최저되면 여기를 누가 뚫고 올라갑니까? MC가 뚫고 올라가죠. 물론 그 위에 AC도 있는데 AC 최저점을 또 누가 뚫고 갑니까? MC가. 그러니 평균 가변비용 최저점에서는 자, 한계 비용과 누구요? 평균 가변비용이죠. 평균 가변비용이 뭐합니까? 일치합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 보시면 평균 비용과 평균 가변이 모두 감소할 때,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것만 오해하시더라고요. 요렇게 평균 가변 비용 감소고 요렇게 평균 비용 감소면 자, 비용이 자, 증가하는 거 아니냐? 네. 거기는 맞는데 여러분들 MC도 U자형입니다. 이렇게 U자형이 돼요. 따라서 이쪽 구간에서는 MC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줄 수 있거든요. 따라서 3번 역시 틀렸습니다. 4번은 매번 해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자, 평균 가변 비용 최저 때 생산량, 평균 비용 최저 때 생산량보다 어떻습니까? 적죠. 그죠? 그래서 평균 가변 비용 최저 생산량이 평균 비용 최저 생산량보다 뭡니까? 작다. 정확히 4번이 옳은 설명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자, 8번입니다. 자, 독점적 경쟁 시장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 장기 때 여전히 초과 설비가 존재하죠. 왜 그러냐면 분명히 독경의 본질 특징이 뭡니까? 이질성이에요. 차별화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분명히 이 비용이 완경보다 좀 더 들기 때문에 초과 설비가 보유될 수밖에 없죠. 기억 맞습니다. 자, 대체성 높고 그 다음에 차별화된 그러한 상품을 생산한다. 정확히 누구의 특징입니까? 독경의 특징이죠. 니은도 맞아서 정답은 벌써 1번이고요. 디귿 보시면 가격 P가 곧 한계 수입 MR과 일치한다. 이건 누굽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죠. 네, 디귿 틀렸습니다. 그 다음 이질성 높아서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독경은 자, 장기 때 무수히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기억니은의 1번이 정답입니다. 자, 9번. 자, 우리 손쉬운 문제죠. 수요 함수와 이와 같이 주어져 있다.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P가 있고 Q가 있어요. 자, 우리 P절편 Q0일 때 얼마 나옵니까? 50이 나와요. 그래서 우하향으로 한번 그려보자. 그런데 수요의 점탄력도가 비탄력적이기 위한 조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점이 탄력도 1이죠. 위가 탄, 아래가 비탄이에요. 그러니까 중점이 탄력도 1이니까 가격은 반. 얼마입니까? 25이어야 돼요. 따라서 여기 아래 영역이 뭡니까? 비탄을 보이는 가격 구간이죠. 그래서 0과 25 사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너무나 많이 다뤘던, 정말 많이 다뤘던 그런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늘 출제됐던 패턴 그대로 냈어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계비 변화 추정치 사용될 때 문제점 뭡니까? 라스파이러스 지수로서 과대평가하죠. 그 이유는 우선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한 대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품질 변화가 역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 신상 도입도 반영되지 못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과대평가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정확히 스탠다드한 물음과 답이었습니다. 정답 4번. 자, 우리 11번 보시면요.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통화 정책이 결정과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 내부 시차는 짧지만 효과 나타날 때까지 시간, 외부 시차는 길었었죠? 맞습니다. 자, 우리 누진 소득세나 실업보험이 전형적인 자동 안정화 정책의 사례가 되겠네요. 그 다음 유동성 함정 빠질 땐 금융통화 효과 없고 재정정책 효과적이었죠? 정확히 다 맞습니다. 그 다음 최정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은 누가 누구를 비판한 겁니까? 준칙주의자가 재량주의자 비판한 거죠. 그러니 재량적 정책이 준칙을 따른 정책보다 바람직하다가 아니죠.
반대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틀렸습니다. 정답 4번. 자, 12번 갑니다. 자, 보시면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자, 예상치 못한 화폐 공급 증가 결과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P와 Y 있고요. 자, 우하양 AD, 우상향 AS를 가정하고요. 단지 이제 SAS라 칭할게요. 분명히 이전의 총생산량이 자연생산량이니까 장기 균형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long AS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M이 증가해서 LM이 우측 이동하면 AD 우측 이동이죠. 그러면 단기 균형이 이쪽입니다. 분명히 생산량 늘었고요. 물가가 뛰었으니 단기는 모두 증가 상승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되다 보면 과열이에요. 노동수요가 많아지면서 임금이 올라갈 테니 SAS가 뭡니까? 감소하죠. 그래서 좌측 이동합니다. 그럼 결국 생산량은 제자리 오지만 물가가 더 많이 뛰게 되죠. 그래서 장기 균형 땐 물가는 상승하지만 총 생산량은 제자리죠. 그래서 3번이 잘못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3번입니다. 자, 말 문제의 전형적인 문제죠. 우리 소비함수 항상소득가설은요. 소비는 항상소득을 의존한다. 정확히 맞고요. 디귿 보시면 실제는 항상과 뭐의 합입니까? 임시소득의 합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니은, 리을에 관계없이 두 개 고른다고 한다면 기억, 디귿밖에 없어요. 답은 2번이고요. 자, 니은 보시면 로또 당첨은 분명히 임시, 일시소득이라서 대부분 소비가 아니라 저축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게 미비한 것이고 대부분 저축으로 하는 거니까 니은은 잘못했습니다. 자, 리을 보시면 경기 호경기 때 항상 소득은 증가하고 일시소득은 감소한다. 여러분들 보너스 같은 게 전형적인 임시소득이잖아요. 자, 호경기 때 장사 잘 되면 사장님이 뭘 많이 줍니까? 보너스요. 이거는 임시소득의 증가예요. 여기 잘못입니다. 사실 항상 소득이 증가하다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거보다는 중요한 게 호경기 땐 임시소득 증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요거와 무관하게 요게 틀렸으니까 리을은 틀렸음이 분명합니다. 답은 기억 디귿의 2번이고요. 자, 14번입니다. 자, 이거 뭐 솔직히 그냥 암산도 되죠. 뭐 제가 필기도 필요가 없어요. 자, 분명히 갑국의 경제 성장률이니까 A 증가율 얼마입니까?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 1%. 그 다음 K는 0.2 나오고 K 증가율 얼마입니까? 5%. 그 다음 자, 0.8이 앞으로 나오고요. L 증가율 4%. 자, 이거 1이죠? 0.2에 5 곱하면 1이죠? 0.8에 4 곱하면 3.2죠? 더하면 5.2. 답은 2번. 자, 우리 이제 15번을 가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정말 많이 해드렸고요. 고난도 신유형 거시범은 그대로 들어있죠. 뭐 더 이상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요. 특정 만기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수록 채권 수요 증가하면 채권 가격이 뛰죠. 채권 가격과 이자는 반비례니까 자, 이자율은 낮아진다. 정확히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요거 한번 해보자고요. 기대이론, 그죠? 기대이론. 자, 그리고 시장 분리 또는 시장 분할 이론. 그리고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 자, 우선 세 관계를 이제 보신다고 한다면 우리 기대 이론은 분명히 뭐였습니까? 장기와 단기 완전 대체 관계고요. 자, 그 다음에 분리 분할 이론은 별개의 시장이라서 대체 안 됐었습니다. 여기는 기대는 완전 대체. 자, 분리는 완전 비대체죠. 대체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유동성 프리미엄은 불완전 대체였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정형화된 사실에는 자, 사실에는 시간 흐름에 따라 함께한다. 사실 2는
단기가 낮을 땐 수익률곡선 우상향, 단기가 높을 땐 수익률곡선 우하향. 자, 사실 3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상향. 요 세 개 사실 중에 기대이론은 1번과 2번만 설명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분리 분할시향이 3번만 설명하고 유동성 프리미엄은 모두 설명 가능했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2번에 시장 분리 분할은 자, 뭡니까? 대체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완전 대체고요. 이게 불완전 대체고요. 얘는 뭐요? 완전 비대체죠. 대체하지가 안 돼요. 그래서 대체성 없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유동성 프리미엄 이론에 따르면 플러스 알파를 얹어주는 거니까 장기일속 유동성 프리미엄이 증가하죠. 당연히 맞습니다. 자, 3번을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거 쉬운 얘기예요. 자, 보세요. 현재 단기가 가령 4라고 합시다. 우리 기대이론은 평균으로 구했었죠. 근데 미래 침체가 예상이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래 예상 단기 하락이죠. 그러면 가령 2로 떨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장기는요, 더해서 평균 내는 거죠. 얼마 나옵니까? 3이 돼요. 그러면 현재 단기가 4인데 자, 미래 장기 단기가 3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락한다니까요. 역전된 거죠. 그래서 장기와 단기가 보통 이제 장기 때 높아져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이거 설명 가능해요. 그래서 장기와 단기 이절의 역전현상 설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대 이론은 평균을 통해서 장기 이자를 구하기 때문에 자, 미래 침체가 예상되면 현재 단기보다 미래 예상 단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평균 냈을 때 장기 이자율이 떨어짐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역전현상 설명 가능합니다. 3번이 틀려서 정답이고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리카르도 등가 정리는요, 뭐 빈출 중에 빈출이었죠. 자, 우리 리카르도 등가 정리는 우선 정부 지출은 뭐라 했었습니까? 동일하게 유지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자, 우리 요 SN은 뭐 더하기 뭐였습니까? SP 더하기 SG인데요. SP는 소득에서 세금 빼고 소비 뺐죠. SG는 세금에서 정부 지출을 빼서 계산 가능했습니다. 자, 제가 조건 가정이 뭐였었어요? 국채 발행을 통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돈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거 그거 아니고요. 정부 지출을 일정해요. 뭐만? 세금만 일부 뭐하자? 깎아주자.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소비가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SG 감소. 자, 빼는 값이 줄었으니 SP 증가. 그래서 SN이 뭐다? 불변이다. 그래서 대부자금 공급선이 불변이니까 실질 이자율도 불변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이때 G 불변은 뭡니까? 중요한 전제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4번처럼 국채 발행을 통해서 세금 깎아주는 정책은 소비 영향 주지 않는다? 정확히 맞죠? 그런데 유동성 제약에 직면하면 케인즈 말이 맞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리카르도 등가 정리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사실 이제 2번 얘기는 우리 재정학 쪽에서 많이 다루는 얘기인데 추가 가정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액세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조세 왜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례 소득세 등의 전제를 두게 되면 조세에 따른 왜곡이 발생해서 자, 오히려 뭐하지 않습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액세 가정을 했을 때 뭐합니까? 성립하거든요. 사실 요거는 재정학 쪽에서 나온 말인데 한번 처음으로 선지의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정답이 명확했기 때문에 아마 2번을 체크할 친구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정부 지출 일정과 함께 자, 정액세를 가정해야 됩니다. 자, 이 구체 내용은 이제 우리 재정학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제가 안 하겠고 이걸 가정해 성립해요. 따라서 조세에 따른 왜곡이 발생하는 비례 소득세 등을 전제하게 되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역시 맞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고요. 자, 17번입니다. 과거에 나왔던 문제 우리 뭐 그대로 나왔어요 또요. 자, 개방전 균형이 가격 200, 거래가 500입니다. 개방 이후에 국제가격 120이고요.
생산량 소비량이 각각 100과 700이 된다. 효과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만큼이 소비자이요 증가분이죠. 따라서 요 폭이 80이에요. 80에 일단 여기 500을 곱합니다. 그리고 요 면적 구해야 되죠. 80에 500과 700 사이 200. 삼각형 반띵 0.5. 이렇게 계산하시면 정확히 48,000원의 증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은요. 자, 생산자 잉여는 요거만큼이 감소죠. 자, 일단 요 사각형 면적에서 삼각형을 빼면 됩니다. 자, 사각형은 80에 500을 곱해요. 요 삼각형은요. 80에 500과 100의 차이 400에 삼각형 반띵 0.5. 계산하시면 24,000원만큼 뭡니까? 감소이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총 이여는 결국 이거만큼이 소비자의 증가, 요거만큼이 생산자의 감소니까 요거만큼이 총 이여 증가죠. 자, 이거는 80에 700과 100의 차이 600을 곱하고요. 삼각형 반띵하면 정확히 24,000원의 증가를 보입니다. 3번은 여기 틀렸죠? 그 다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모두 증가한다? 소비자 잉여 증가하고 생산자 잉여 감소니까 4번 역시 틀렸습니다. 모두가 잘못이네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 보시면 환율이 반드시 상승하는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유위험 이자율 평가설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편하게 무위험하면 아주 깔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위험 이자율 평가설 써보겠습니다. 자, 1 더하기 국내 이자율, 1 더하기 해외 이자율. 여기는 미래 선도 환율, 여기는 현재 환율. 이게 일치하게 하자. 그죠? 자, 1번입니다. 외국 이자율과 자국 이자율이 고정됐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예상환율, 요게 하락하면, 자, 이게 고정된 상태에서 얘가 하락하면, 자, 현재환율 하락해야 되죠? 상승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외국 이자율, 요거 고정입니다. 예상환율 고정입니다. 그런데 자국 이자율이 상승하면요, 이게 일정한데 얘만 뛰면 얘는 뭐야 돼? 줄어야 되죠? 역시 틀렸습니다. 둘 다 줄어야 됩니다. 둘 다 줄어야 된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자국 이자율 고정이에요. 자, 그런데 외국 이자율 하락입니다. 그런데 예상환율이 상승이에요. 그러면 어느 장단에 줄지 모르죠. 누구 폭이 더 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얘는 불분명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뛰고 떨어졌죠? 외국 이자율 하락이고 예상환율이 상승이라서 어느 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얘는 알 수 없습니다. 4번 외국 이자율이 고정입니다. 고정입니다. 자, 자국 이자율이 하락이에요. 자, 예상환율은 상승입니다. 자, 보세요. 얘가 뛰었으니 얘는 뛰어야 되죠? 근데 얘가 떨어졌으니 더 뛰어야 돼요. 이게 많이 올라줘야 어떻습니까? 이게 떨어져도 상쇄할 수 있어서 얘만큼 오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오르니까 얘도 올라야 되는데 얘 떨어졌으면 더 많이 뛰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승 몇 번 뿌립니까? 4번. 자, 19번 갈게요. 자, 19번 보면 좀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야, 이게 참, 공개시장 매입을 실시했다. 그러면 매입하면 돈을 푸니까 버는 동화 증가하면서 분명히 동화량 증가합니다. 그런데 왜 기대에 미치지 못했느냐? 승수가 줄면 그럴 수 있죠. 승수 주는 요인에 뭐뭐 있습니까? 자, 지급준 비율이 올라가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현금 보유 성향이 증가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증가하면 통화량 증가 요인이에요. 자, 잘못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가장 변별력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20번이었죠. 이건데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공인회계사 2020년 두 번째 차례 01번에서 제가 다뤄드렸던 문제와 거의 똑같아요. 공간번호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그거에 준해서 한번 제가 풀이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까지만 공예를 배출하도록 규제할 때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저감 비용은, 자, 우선 어느 기업이 공예를 유발하는 제어를 생산하고 있다.
공해는 외부적인 피해 비용을 발생시키며 공해의 한계 피해 비용 함수는 MDC는 4, 2가 된다. 자,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X축을 공해 2라고 하고요. Y축을 비용 C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계 피해 비용 함수 MDC는 4, 2 이렇게 우상향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공해를 줄이려면 기업이 저감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공해를 한 단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인 한계 저감 비용 함수는 MAC는 420 빼기 3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우하향으로 그릴 수 있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MDC는요, 결국 사회에 뭘 주는 겁니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건 사실 비용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비용 측면에서. 그러니까 굳이 말씀드리면 SMC, 사회적 한계의 비용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MAC, 다시 말해서 공해를 한 단위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인 한계 저감 비용은요, 분명히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공해를 줄이게 되면 사회에 편익을 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SMC, SMB, 사회적 한계 편익으로 독해해도 괜찮습니다. 독해해도 괜찮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최적 공해 배출량은 이 두 개가 뭐하면 됩니까? 일치하면 되죠? 일치하면 돼요. 그래서 넘겨서 5,2가 나와요. 7,2가 나와요. 420을 7 나누면 얼마입니까? 60이 되죠? 자, 그때 비용은요, 어느 곡선에 대입하던 240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구해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들어보세요. 현재는 공해 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이 기업은 공해를 저감하지 않기 때문에 저감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다. 비용이 없다? 바로 X 절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MAC 곡선에서 우리 X축 절편, 자, 이게 MAC가 0이 되려면 E는 얼마 나와야 됩니까? 140이 돼야 되겠죠? 140, 여기 140이에요. 자, 그러면 저감 비용을 물지 않을 상태에서 140을 공해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최적은 60이란 말이에요. 사회적 최적이 되도록 규제할 때 기업은 여기서 여기로 줄여야 됩니다. 저감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삼각형 면적만큼을 뭐 해야 됩니까? 지불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삼각형 면적은 어떻게 구합니까? 요 80이죠? 80. 자, 80 여기 계산됩니다. 그 다음 요 폭은요? 240이죠. 자, 240에 80을 곱하는데 삼각형이니까 반띵 2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요거 40이에요. 그러면 4, 4, 16, 4, 2, 8, 96, 땡땡 9,600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번이 답이 된다고요? 2번이 답이 된다. 사실 20번은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문제죠. 여러분들, 제가 공간번호 특강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패턴입니다. 이미 저는 MB, MC 이 개념으로 이 문제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이걸 그대로 적용한다면 아주 가볍게 쉽게 풀 수 있었을 문제입니다. 따라서 굳이 변별력 문제를 골라라 그러면 15번과 20번. 사실 15번은 이미 많이 다뤘기 때문에 변별력도 사실 없었어요. 정확히 이제 20번인데 이미 20번도 공간번호 특강에서 이미 제가 다뤄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2023 7급 우리 객관식 필기 시험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라이브 시험 직후에 진행된 라이브 특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끝은 시작의 다른 말입니다. 자, 혹여라도 올해 좀 미흡한 점수가 나왔다고 한다면, 자, 분명히 지금부터 다시 달리시면 내년의 합격은 여러분들 몫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해커스 국경제학 담당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